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재활 운동을 할 때 강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재활 운동을 할 때 언제 통증을 감수할지, 언제 통증을 피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명료하게 가지도록 하여 여러분들이 자신의 재활 운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다활입니다. 재활 운동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고민해보셨을 바로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활 시에 항상 고민했던 주제는 통증입니다. 즉, 통증의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을 고민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재활 운동을 해도 되는지, 재활 운동 시에 수반되는 통증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재활 운동 후에 통증이 발생되면 운동을 멈추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재활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활 운동은 기능 회복 및 근력 강화, 통증 관리 및 염증 감소, 신경과 근육 연결 강화 등의 이점으로 활동을 장기간 중단하는 것보다 실제 회복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반복하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증가시키는 운동은 근육 재생을 촉진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재활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경 손상 후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재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재활 운동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즉, 그간 우리가 재활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통증에 대한 허용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재활 시 수반되는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실 것이고, 나의 재활 프로그램의 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통제감을 가지고 재활 운동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의 개선과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재활 운동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재활 운동 모델 중 하나인 통증 모니터링 모델을 제시한 실버나겔 박사의 공동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증을 수반할 정도의 격렬한 부하 운동이 재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조건은 이러합니다. VISA-AS 점수를 사용하여 38명의 아킬레스건 재활이 필요한 중증도 환자를 2개의 다른 그룹으로 무작위 분류하였습니다. 이 점수는 통증, 기능,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 점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57점 부근의 중증도 환자들이었습니다. 0은 심각한 기능 장애, 100은 기능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80에서 90점대는 약간의 통증 및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기능 상태에 가까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룹 1은 달리기, 점프 등 아킬레스 부하 활동에 있어서 통증을 수반하는 강도를 가진 신체 활동을 허용한 반면, 그룹 2는 활동적 휴식 정도로 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룹 2는 처음 6주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하였고, 6주 후부터 활동적 휴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활동적 휴식이라 함은 일상 걷기, 수심이 있는 수영장에서 부력조끼를 입고 움직이기, 약한 강도의 수영 등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약한 강도의 재활 운동을 의미합니다. 즉, 그룹 1은 실험 직후부터 신체 활동에 제한 없이 격렬한 부하 운동이 허용된 그룹이며, 그룹 2는 재활 방식으로서 인증된 통상의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룹이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12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과는 통증 및 격렬한 운동을 허용한 그룹 1의 경우 점수가 57점에서 평균 85점으로, 통상의 효과가 입증된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룹 B는 57점에서 평균 91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정상 기능에 가까운 수치의 상태로 개선된 것입니다. 두 그룹 모두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으나,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한 사실은 통증을 수반한 부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룹 1의 경우 휴식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통증과 부하를 허용한 신체 활동을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시 더 의미 있는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휴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회복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증을 수반하는 것이 무조건 재활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 통증을 수반한 재활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호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즉, 필요에 따라 통증을 허용한 부하 운동을 재활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활 환자의 기호에도 더욱 부합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모든 통증이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그러나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 운동 여부를 결정할 통증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재활 운동을 지속해도 되는 적절한 통증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미국의 저명한 물리치료 전문 의사 3인방이 운영하는 E3 재활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유용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재활 시에 허용되는 통증의 강도가 절대 수치로 환산되어 표기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통증의 수치는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평가되어 다루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통증만 허용하여 운동하는 것이 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이상의 통증을 허용하여 운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위한 통증의 기준은 절대 수치가 아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수치가 그 기준이 됩니다. 주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통증을 평가하여 재활 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이상적인 재활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참을 만하다고 느껴지는 통증을 재활 운동 수행의 기준점으로 삼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증의 기준을 세우는 가이드라인과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운동 중, 운동 직후, 다음 날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인데요. 우선 자신의 통증을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평가하고 본인에게 허용 가능한 최대치를 결정하면 됩니다. 전문가에 따라 10점 중 3에서 5 이하의 통증을 권장합니다. 허용 가능한 최대치의 통증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질문 1. 운동 중 내 통증은 견딜만한가? 질문 2. 운동 후 내 통증은 개선됐나? 악화됐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실제 많은 경우 견딜만한 신체 활동 직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개선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다음 날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 운동 다음 날 내 통증은 개선됐나? 악화됐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의 운동량에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운동 중과 직후에는 괜찮았지만 다음 날 증상이 크게 악화된다면 이는 적정 이상의 부하가 가해졌다는 신호로 운동량을 줄일 것이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의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활동 강도의 적정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3을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운동 당일 및 운동 다음 날에 수행하고 통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날 런지 운동에서 통증을 10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동 루틴을 수행하고 일상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제와 동일한 런지 운동을 수행했지만 이번에는 통증이 10점 중 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동 중에는 견딜만 했지만 현재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된 통증이 재활의 모든 부분에서 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운동 강도나 운동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중, 운동 직후, 운동 다음 날 확인되는 통증을 기준으로 운동 강도, 운동량, 빈도를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용어를 쉽게 예시로 들면 이렇습니다. 웨이트 운동이라면 강도는 기구의 무게, 운동량은 해당 운동 시 수행 횟수, 빈도는 주에 운동하는 횟수가 될 것입니다. 달리기 운동이라면 강도는 달리는 속도, 운동량은 달리는 시간, 빈도는 주에 달리기 운동을 하는 횟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용할 통증의 기준은 자신이 견딜 만한 통증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 견딜 만한 통증을 허용하여 운동하는 것은 여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범위 내에서 운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 운동 중과 직후 그리고 다음 날 신체 기능과 통증을 확인할 것. 견딜 만한 통증이면 강도를 유지하고 기능과 통증이 악화되었다면 운동 강도를 낮출 것. 과운동을 통해 기능과 통증이 악화되었다면 강도를 낮추고 휴식을 가질 것. 휴식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저강도의 대체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재개할 것.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손상된 신체가 통증과 함께 회복될 수 있음을 이해하셨을 것이고, 이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재활 프로그램에 더욱 통제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환자들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활 과정을 단순하게 유지할 것. 재활의 가장 기본 요소는 통증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임을 잊지 말 것. 통증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회복할 것, 지속할 것. 끝으로 오늘의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된 E3 재활연구소의 비전을 공유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
재활 운동의 건강한 개념 또는 의의라 할 만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재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을 만한 근거와 그것을 통해 스스로에게 통제권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는 다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